오랩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4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주식이죠. 미국 주식도 어저께 엄청난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지금 계속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테크 관련 중점으로 계속해서 빠지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요 어저께랑 오늘 이 이틀 만에 8% 이상 빠져가지고 장중 11,000포인트 붕괴가 됐었고요. 다우존스 역시 500포인트 이상 빠졌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좀 폭락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S&P 500 역시 6월 이후 가장 큰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주식시장 폭락세에 있어서 여러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어느 애널리스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테크 관련 주식으로 계속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것에 대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다 라는 분석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석은 2차 대폭락 전조이다. 그래서 3월달 코로나 바이러스 딱 터졌을 때 엄청나게 폭락했었잖아요. 그때만큼 그때 아니면 그때보다 더 폭락을 할 수 있다. 2차 폭락이 오는 징조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미국 주식시장 폭락과는 다르게 고용지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 줬는데요. 8월달 미국 일자리 증가가 137만 개가 증가를 해가지고 현재 실업률이 1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8.4%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미국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실업률 10% 아래로 떨어지는 게 훨씬 빨랐다. 벌써 실업률이 10% 아래로 내려갔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은 계속해서 슬로우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어저께 오늘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는 게 바로 애플하고 테슬라였는데요. 애플은 장중 한때 8% 이상까지 빠지면서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고요. 테슬라 역시 장중 한때 7% 이상 빠지는 등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올랐던 주식들은 계속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테크 관련 중심해서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현재 독일 베를린을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요. 방문을 하면서 복스웨건 CEO와 만나가지고 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회담을 가지면서 복스웨건에서 만든 새로운 전기차를 테스트 드라이브 시운전도 해봤다고 하네요. 독일 베를린에 방문한 이유는 현재 베를린에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완성 단계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도 테슬라의 전기자동차가 엄청나게 잘 팔리잖아요. 그것의 수요를 충족을 하려면은 유럽 자체에서 테슬라 공장이 세워져 가지고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독일 베를린에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기가팩토리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거기에서 요즘 테슬라 모델 중에 가장 잘 팔리는 게 테슬라 모델 Y거든요. 테슬라 모델 3를 베이스로 한 SUV, 조그만 SUV인데 아마도 그 모델 Y를 리디자인 한 것을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완성되면은 만들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있어가지고 미국 주식시장 특히 테크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 테크 중심 랠리에 있어서 뒤에는 일본의 소프트뱅크, 송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올해 엄청나게 많은 미국 주식, 테크 관련 미국 주식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10빌리언이라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해요. 테크 관련해서. 이 중에 4빌리언, 10빌리언이면은 100억 달러예요. 100억 달러. 100억 달러나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 4빌리언, 40억 달러죠. 40억 달러는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구글 이런 굉장히 큰 테크 관련 주식들을 엄청나게 사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테크 관련 주식을 폭등하는 것에 기름을 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버는 앞으로 손님들이 우버를 부르기 전에 셀피를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사태 때문에 방역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우버 부르기 전에 셀피를 찍어야 된대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우버를 부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오일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일 수요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제도 계속 악화하니까 오일 수요는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러시아는
내년 오일 가격을 50불에서 55불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기름값 역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16년 만에 미국의 레이버데이 위켄드에 가장 싼 기름을 넣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오늘은 주식 관련해서 속보가 계속 많이 나와가지고 주식 관련을 중심으로 해서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주식은 지금 이틀째 계속 폭락 중인데 다음 주에 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과연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계속 떨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2차 3월 달에 있었던 1차 주식 대붕괴처럼 2차 대붕괴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그냥 가격 조정이었을 뿐일 수도 있죠.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저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19 감염자 수는 43,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감염자 수는 617만 명이고요. 현재까지 총 사망자 수는 18만 7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119 사망자인데요. 119 사망자는 여전히 1000명을 넘어선 1100명으로 집계가 됐네요. 아직까지 계속해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예측 모델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내년 2021년 1월 달까지 앞으로 이제 4개월 남았죠. 이 4개월 동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총 사망자가 41만 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예상, 스터디 예상 모델은 앞으로 이 4개월간 22만 명 정도가 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사망한 숫자의 2배가 넘는다는 거죠. 4개월 동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올 가을 겨울에 있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 플러스 사망자 수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최악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악의 경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 겨울이 최악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루 독감 주사 이제 맞을 수 있거든요. 독감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합쳐지면은 엄청나게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요번 주 안에 빨리 독감 주사 맞으러 가야 되겠어요. CDC 미국 질병예방지국에서는 각 주 보건국한테 10월 말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디스트리뷰트 할 수 있게 잘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10월 중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죠. 아무래도 선거철 11월 초가 선거일이거든요. 대통령 선거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일 바로 전에 백신이 나와야지만 자기 지지율을 엄청나게 높일 수 있으니까 아마도 10월 달에는 백신이 꼭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이 3일간 레이버데이 위켄드인데요. 요 휴가철에 젊은이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휴가철 되면은 젊은이들 플러스 요번 레이버데이는 엄청나게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더우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서 서로 어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더 쉽게 더 빨리 잘 전파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요번 레이버데이 위켄드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해줄 것으로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계속하고 있네요. 라스베가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숫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네바다 정부에서는 라스베가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제재를 더 느슨하게 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느슨하게 더 풀면은 라스베가스의 이제 카지노들은 더 좋겠네요. 더 많은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로 놀러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러시아의 백신, 세계 최초로 자신들이 백신을 내놔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맞추고 있다는 그 러시아 백신이 오늘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 트라이얼에서 안티바디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나오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백신이 진짜 워킹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 보면 러시아 백신 괜찮네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항체가 얼마나 더 많이 가는지는 효과나 부작용이나 그런 게 있는지는 만들어서 마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 항체가 생기는 등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실정이죠. 브라질이 2위잖아요. 미국이 1위고 3위 보자고요. 3위는 인도죠. 인도는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1일 감염자 수가 8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저께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8만 3천 명이 나왔대요. 이틀 연속 8만 명 이상 나온 거는 엄청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도는 엄청나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인도도 이제 일상생활을 해야 되니까 조금씩 리오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도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더 당분간 번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뉴질랜드는 3개월 만에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신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계속 나온다고 뉴질랜드에서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3개월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더 늘린다고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그 방역 제재를 풀지 않고 이제 더 강화해가지고 더 늘려가지고 9월 16일까지 계속 가져간다고 합니다. 서울 역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도 되잖아요. 이 2.5단계를 일주일 더 늘린다고 예고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잘 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만한 게 없죠. 백신이랑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서울은 일주일 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계속 가지고 나갈 것 같고요. 빨리 서울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모두 잘 맞을 수 있는 그럴 만한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내년 중순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순에서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10월 달에 나와도 10월 달 이제 금방 나오잖아요. 다음 달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10월 달에 나와도 66% 정도나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맞지 않고 기다렸다가 아마도 내년 중순 때쯤이야 중순 돼서야 아마 맞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루타가 되기 싫다는 거죠. 백신을 맞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더 안전해지면은 내년 중순쯤에야 미국 사람들은 맞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힐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시위, 포틀랜드에서 시위하다가 누가 총을 쏴가지고 시위대 한 명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살인 용의자를 어저께 경찰이 잡는 도중에, 체포하는 도중에 이 용의자가 저항을 했는지 경찰이 총을 발사해가지고 그 용의자를 살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excessive force가 아니죠. 이거는 총격 살해 사건의 용의자를 잡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아마도 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했나 보죠. 그러니까 경찰이 총 뽑아가지고 쐈겠죠. 어쨌든 시위 살해 용의자가 잡혀가지고 다행입니다. 잡힌 게 아니라 살해당했죠. 포틀랜드는 블랙 라이브 매터 이 시위를 한지 100일째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100일째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블랙 라이브 매터 시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폭력적인 시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시위가 끊이지를 않네요. 근데 이 와중에 뉴욕에서 6개월 전에 있었던 어느 한 흑인 체포 과정에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영상이 어저께 풀렸습니다. 그 영상이 풀려가지고 저도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한 흑인이 빨개 벗고 그냥 길거리를 나돌아다녀가지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지시를 했습니다. 손 뒤로 하고 누워있고 체포. 흑인을 보니까 흑인은 지시를 굉장히 잘 따랐어요. yes sir 하면서 눕고 손 뒤로 하고 다 지시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강압이라기 하기는 좀 뭐하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흑인이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뉴욕 경찰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래도 이제 퍼지면은 말을 하거나 기침을 할 때 그때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기 때문에 이 흑인의 마스크 쓰는 것 같이 하려고 머리에다가 뭐를 씌웠다고 합니다. 봉투 같은 거를 씌웠대요. 큰 마스크 같은 거죠. 큰 마스크를 씌웠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 흑인을 질식사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마스크 봉투를 잘못 만들었는지
결국에는 이 흑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지고 119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병원에 싣고 가서 응급처치했는데도 이틀 만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나가고 난 뒤에는 이 블랙 라이브 매터 시위가 조금 더 번질 수 있는 그런 기름을 끼얹는 그런 역할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흑인이 경찰의 지시를 다 잘 따랐거든요. 잘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블랙 라이브 매터 이 시위에는 더 악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이 블랙 라이브 매터 시위가 경찰들도 어느 정도 자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압 수사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좀 조절을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블랙 라이브 시위 역시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서든 캘리포니아는 요번 주말 레이버데이 위켄드죠. 이 레이버데이 위켄드 때 엄청나게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LA 지역 곳곳에서는 110도가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페런하이트 110도면은 셀시우스로는 44도예요. 44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더위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 해변가도 계속 오픈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캘리포니아가 이 해변가를 오픈을 하면서 레이버데이 위켄드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테스트를 어느 정도 좀 해보려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해변가를 계속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계속 급증하고 선벨트 지역에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레이버데이 위켄드 때 해변가를 오픈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잡히는지 컨트롤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EDD 실업수당, 이 실업수당에 관해서 허위로 신고해서 실업수당을 받는 그런 사기 치는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빨리 잡혀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이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고. 워렌 버핏 지수라고 하는 것도 GDP보다 지금 뭐 1.3배 정도 높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분명한 거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정인지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1차 때처럼 폭락인지 대폭락인지 그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 같고요. 테크 관련 주식은 솔직히 말해서 말도 안 되게 계속 너무 올랐어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랐었죠.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되는지는 다음 주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omeone